오늘 이종호 센터장님 다시 모시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네,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센터장님 뵈니까 오늘 이렇게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더워서. 여름이 저 좋아하는 계절이신가 보죠? 예. 네, 지금 금융시장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그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며칠 전에 이제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이 네. 또 뭐 급등을 했고요. 뭐 경제 회복이 그 예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좋아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 상황이 특히 이제 뭐 그 코로나19로 상당히 나빴다가 그 다음 국면 이럴 때 V자 형태로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 특별하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상태이고 대신에 보면 굉장히 기대가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서부터 이미 V자 형태의 반등을 할 거다, 경제가. 그런 생각해서 왔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겪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이번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태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 충격도 훨씬 더 크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V자 형태로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 예상대로라면 이 실업률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뭐 13.6%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수치의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 한 3% 정도 더,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16%로 발표됐건, 13%로 발표됐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를 거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반응을 세게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첫 번째로 실업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를 해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그럼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해가면서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죠. V자 형태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했던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남은 거는 뭐냐 하면 한쪽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던 경기 부양책이 한쪽에 남는 거고요. 또 한쪽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그 경제 조사기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올해 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11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경제 화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도 좀 나빠지는 경제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그 부양책과 이 두 개의 서로 균형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세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벤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힘이 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경기 둔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를 이루고 있는 이 균형추가 좀 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제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대세 상승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예스와 노만으로서 우리가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노 쪽의 확률이 상당히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실물 경제가 너무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잠깐 오른다 하더라도 금방 꺼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켜만 보던,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엄청 많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버블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지켜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정말 약 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내가 이 정말 10년 만에 오는 장에 참여를 못 했으니까. 예. 그래서 지켜보다가 인버스나 이런 데다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찌끝물이라도 좀 타자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보면 한 2주 전 정도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빨라지는 거는 뒤에 여태까지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참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죠. 내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형태인데 처음서부터 참여를 못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 다른 쪽으로 갔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버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에 포지션을 잡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무조건 일단 한번 붙어보자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보면 각도가 굉장히 많이 꺾이는 형태가 되죠. 2주 전까지는 각도가 대충 보면 한 45도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갑자기 60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목면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성장주 쪽으로서 계속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주식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삼성전자나 또 이제 뭐 다른 대형주들처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허츠 같은 기업들이 보면 파산 선고를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도가 난 거죠. 그렇죠. 부도가 나기 전에 주가가 한 1달러 30센트 정도 했었는데 지금 2달러 70센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부도가 네, 났는데요. 부도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 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법정 관리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파산하겠다 이런 이제 그걸 한 건데 그 주식이 파산 선고를 하기 전 주가보다도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똑같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급한 거죠. 이게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근데 나는 지금까지 별로 수익이 낸 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림없이 계속 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이 분류로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고요. 대신에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거는 기관 투자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80%는 매도 쪽에 서 있었고 20%는 매수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정도, 지난주 정도서부터 보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가해 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할 때는 거의 1조 넘게 막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고 또 뭐 현대차도 매수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보면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 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 중간에 잘못돼서 다른 쪽으로서 투자했던 사람, 거기에 기관 투자자까지 이렇게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이 급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기관이나 개인은 그렇게 급한 마음이라 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초지일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초지일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는 거는 우선은 아무튼 갖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6% 정도를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내다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별달리 그렇게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포트폴리오상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국 시장이 보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는
회수해서 빼나가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중에서 연기금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2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11년 동안에 확장이 되어 왔던 것이 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마감이 되게 되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8개월은 갔고 그 다음에 길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갔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서 굳이 주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고 과거의 포지션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 개의 카드가 더 남았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계속 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오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많이 하락이 됐을 때 예. 매수의 시점을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 예.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개인들의 힘으로 장을 버텨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상당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20조 넘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10조 훨씬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30조 정도가 매도가 된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정도였으면 주가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거꾸로 끄집어 올리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써 이걸 상당히 버텨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의 투자자들하고 다르다.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들어왔냐면 대충 아주 오래 보게 되면 87년서부터 88년 2년 동안에 들어왔던 사람. 그 다음에 쭉 지나서 99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한 1년 들어온 사람. 요 사람들이 주축인 겁니다. 한 10년 들어왔다가 10년 정도 새로운 사람 없다가 또 들어왔다가 20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과거의 그 개인 투자자들처럼 시장이 움직일 때 맨 마지막을 잡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학습이 돼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는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가장 약합니다. 예. 왜 약하냐 하면 이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돈을 넣은 사람들을 대행해서 이거를 내가 운영을 해주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기 때문에 내 돈인 사람보다는 절실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막 이 열기를 뿜을 때에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143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동안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면들 이런 부분들이 쭉 작동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과거의 형태로서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거의 비슷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서부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레벨업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이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장투를 가느냐, 장기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물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거지. 그런가요? 이게 뭐 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라는 경우 이런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한 25년, 30년 사이에 주가가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배는 뭐 고사하고라도 그 사이에 100배 오르는 동안에 3배 내지 4배가 오를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인직선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번 가볼 수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손바뀜이 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가 100배나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레벨업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관계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시장 내부에서 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를 끌고 왔던 그 업종이나 종목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큰 장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중화학공업들이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오래전서부터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시가총액 1등인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10등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20등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뭔가에 나올 수 있는 게 나온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레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성장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그거의 포지션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안 되는 거고 그냥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20년 전에 5,05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버블이 터져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 이 고점을 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4년 만에 그거를 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거의 2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거는 뭐 아는 것처럼 아마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 경제를 질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그런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주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행태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랬는데 기관의 비중이 높아졌더니 항상 하는 일이 엉뚱한 데다 투자하고 그래서 뭐 손실 많이 내버리고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투자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보유자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조언이 좀 가장 적절할까요? 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 질문은 이제 따로 이제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그냥 화두만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어제까지 진짜 멋있게 올라갔는데 오늘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20% 정도 수익을 냈으면 난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오면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뭐 멋있게 막 하고 하니까 20%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를 또 높게 설정을 하죠. 그렇죠. 30%를 설정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꺾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0%로서 올렸는데 30%가 되면서 주가가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원본은 30% 플러스인 그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 25%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대신에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에서 줄어들거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원본 밑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수익, 그게 나게 되면 그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액션을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말 속이 타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분위기를 보면. 예, 분위기를 보면 뭐 이건 꺾일 리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이게 원래 주식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배가 고프면 그걸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주가가 모두가 떨어지면 나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남도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게 되는데 제일 못 견디는 건 뭐냐면 배가 아프면 정말 못 견디는 그렇죠. 거죠. 남들은 올라가서 정말 뭐 보면 주위에 왜 그렇게 주식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올랐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면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인버스 사서 마이너스가 나 있고 이러면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거든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럴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게 되면 정말 감정뿐이 안 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해가지고 1430까지 떨어질 때 맨 마지막 되게 되면 공포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갑자기 에이 없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반대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수익을 못 보고 하는 거가 너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면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덜커덕 걸리게 되면 이거는 또 뭐 상당히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뭐 기회를 놓쳤다면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분명한 건 기회는 다시 오겠죠. 아, 그럼요.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없을 것 같지만요. 아니, 올해 누가 코로나19에서 그렇게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코로나19 한창 그 할 때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L자형으로서 간다. 무슨 뭐, 앞으로 뭐 1930년 대공황 이래의 최대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탑승을 못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탈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어지면 탑승권을 가질 수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뭐 그 투자를 하셨던 아니면 막 투자의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